바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또 얼룩덜룩하게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은 또 113K까지 하락을 했네요. 아침에 115K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미 증시가 이제 개장됐을 때만 해도 115K 먼저 깨지더니만 지금은 114K까지도 깨진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폭락장, 이제 며칠 전이었죠. 오늘이 14일이니까 11일 날 나왔고, 아침에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에 이제 더 하락할수록 그때의 또 공포가 다시 이제 스물스물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지금의 현재 위치가 또 어떠하고, 또 저는 그 썸네일로도 말씀드렸죠. 버블장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락이 나오고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는 그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죠? 0.18%. 그리고 윗꼬리를 본다 하더라도 115.9K까지 116K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도 51선과 121선을 다시 한번 또 지지 확인을 해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51선과 121선이 무너진 상황이다. 근데 이제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쭉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또 출렁어 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0.618 자리인 116.9K니까 대략적으로 한 117K 정도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찍지 못하고 115.9K까지 지금 올라왔었죠. 근데 선물시장은 116K도 찍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0.618짜리인 117K는 찍지 못했지만, 근데 항상 0.618짜리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한 0.5에서 0.618 여기에서 보통 뭐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0.5에서 0.618짜리까지는 가고 지금은 살짝 떨어진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 뭐다? 이것을 보여드리면, 어제 13일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대규모 청산 이벤트로 투심이 얼어붙은 것은 팩트다. 누군가는 데드캣 바운스로 여기면서 쉽사리 들어오지 못한다. 즉 시장이 회복된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산 그 이벤트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또 청산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것을 이제 마지막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전에 달린 댓글, 제가 캡처를 했을 때 1시간 전에 달렸던 댓글인데, 이제 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심해야 될 게, 배어장 시작할 때도 계단식으로 희망 고문 주면서 계속 하락합니다. 이번에 반등 성공 못하고 다시 한번 빠지면 배어장으로 봐야 함. 그러니까 뭐 이번에 반등 못하는 이 2번이 어떤 의미의 2번인지, 제가 생각하는 2번인지 이분이 생각하시는 2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단식으로 희망 고문 주면서 계속 하락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캡처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그만큼 아직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라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은 장이다 라는 거죠. 지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서 배어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만 대다수의 개미가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게 대다수가 아니라 어쨌든 야금야금 어떤 한 이벤트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나서야
대다수의 개미는 진입을 한다. 이것이 근데 또 반복된 역사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런 투심이 얼어붙은 그런 단계다. 누군가는 데드캣 바운스로 여기면서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은 현재 위치가 어디쯤이고 시장이 여기서 끝날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요 RSI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 RSI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알트 시총, 개별 코인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의 의미가 있음. 1300트, 사이클이 깨진 듯. 사이클 관해서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클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소통방에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이클이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이클이 깨진 게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이클이 깨진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 RSI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지금 일본 기준이에요. RSI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비트 스탬프라서 아랫꼬리가 길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RSI는 마찬가지긴 해요. 보시면 RSI가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이 과매도 영역인 30까지 터치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살짝 올라와서 44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매도 영역에 일본 기준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근데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 워낙 하락이 나왔으니까 과매도 영역까지 진입을 아주 깊게 눌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7, 지금 보시면 돼요. 숫자 보시면 17까지, 17.9 나오네요. 17.9까지 하락을 했었다. 쭉 보시면 이때만큼 빠졌던 적이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만큼 빠졌던 적이 올해 4월달 있었던, 올해 4월달 이때 관세 그 쇼크를 해가지고 계속 줄줄 하다가 마지막에 큰 하락이 나왔었을 그때 수준까지 지금 이번에 하락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건 4시간 봉이고, 일봉은 그래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마감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44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54입니다. 현재 54. 그래서 주봉으로 쭉 보게 되면은 2012년도부터 해서 주봉으로 좀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주황색 선, 노란색 선이 거의 겹쳐 있는데, 주황색 선이 지금 주봉 기준이고 월봉이 노란색 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추세선을 제가 쭉 그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 같은 경우는 주봉하고 월봉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그러니까 요때가 2013년도 불장, 요때가 이제 2017년도 불장, 요때죠. 2017년도, 18년도 가까이 가서 불장, 그때고, 그리고 2021년도 불장, 그리고 이제 현재. 근데 2024년 3월달 이때면은 그때예요. 2024년 1월달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이때도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던.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트럼프 당선 때가 이때고 지금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을 봤을 때 이때와 비교를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과매수 영역에 올라오는 그런 진입은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쭉 추세를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가 우리가 진짜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그 시기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써놨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옆에 보시면 그 숫자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91 정도. 근데 이 주봉이 아니라 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뚜렷하거든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3년도 사이클, 17년도 사이클, 2021년도 사이클, 이번 사이클 보시면 이런 지금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밑 추세선이 약간 주봉보다는 내려와 있어가지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닿았을 때가 대략적으로 한 89다. 그래서 이 RSI가 과매수 영역, 지금 이제 70, 보통 70을 넘어서면 과매수 영역을 보는데 현재 68이거든요. 월봉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상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월봉이니까 한 달에 이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수치가 89까지 간다면 그때가 이제 진정한 과매수 영역,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점보다는 거의 고점의 시점이겠죠. 그때 고려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분할 매도는 해야겠죠. 고려할 시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아직은 이 버블장이 오지 않았다.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런 시장이 꺼질 만한, 시즌 종료로 이어질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도 이렇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알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알트코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토털2인데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것으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2번 일봉 먼저 보면 2번 이렇게 엄청난 하락 때 과매도 영역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거의 근접하는, 그러니까는 9월 달에도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RSI가 좀 빠졌었는데 그때보다는 살짝 더 내려간, 그래서 과매도 영역까지는 찍지는 않았다. 그리고 살짝 올라와서 현재는 46 정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도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쭉 보면 이제 이때가 한 14년도부터네요. 2014년도부터 쭉 있어서 주봉 기준으로는 요 주황색 선, 주황색 선은 그 위에를 추세를 이렇게 쭉 그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고, 현재 55, 그리고 주봉 기준 봤을 때 한 94까지는 올라가면 거의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황색 선. 그래서 지금도 이때가 이제 2017년도, 이때가 2021년도, 이때가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그리고 현재 위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으로 토털2 알트 지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가 2017년도, 2021년도, 그래서 노란색 추세선을 쭉 연결해 보니까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85 정도, 그러니까 주봉 기준, 월봉 기준 있을 때 우리가 약간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 더 낮은 걸로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85 정도까지 왔을 때가 거의 고점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62밖에 안 됐다. 그래서 과매수 영역이 70을 넘었던 적이 이번 사이클에는 아예 없거든요. 알트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우리가 진짜 매도를 고려하고 그렇게 할 만한 버블장은 오지 않았다. 또 버블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종료로 이어질 만한 그런 폭락이 나올 이유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털2를 봤으니까 토털3도 볼게요. 그러니까 이더까지 제외를 하고 볼게요. 비슷하긴 합니다.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이번에 과매도 영역인 30까지는 찍지 않은 상황이지만 9월달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다. 그러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봉을 이렇게 쭉 연결한 거거든요. 봤을 때 지금 현재는 56 정도, 그리고 90 정도까지는 왔을 때가 그때이지 않을까. 이제 거의 고점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월봉 그을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 2018년도는 이제 이때는 RSI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이만큼 지금 토털3도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 토털3 역시 이번 사이클에서 단 한 번도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현재 66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할랑 말랑 그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털2나 토털3나 다 이 컵앤 핸들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기만 넘어서게 되면은, 돌파하게 되면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토털3 뿐만 아니라 아더스 시청도 볼게요. 아더스 시청. 그러니까 시가총액 10개 코인을 제외를 한 나머지 알트 시총.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작년 3월 달에 그 고점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RSI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엄청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아더스 시총 역시도 얘는 과매도 영역인 30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메이저 코인들이, 알트들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번에 더 많이 빠졌었다. 그래서 30을 찍고 올라와서 현재는
40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봉도 이제 2016년부터 쭉 이제 이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황색 선이 주봉이니까 지금 주봉 기준으로 현재는 48 정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한 96이 거의 한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월봉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월봉 기준도 2017년도 불장, 2021년도 불장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과매수 영역으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 지금 알트, 그래서 알트도 토털 2, 3, 지금 아더스까지 봤는데 과매수 영역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즌 종료가 오려면 버블이 생기면서 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트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비메이저 알트, 메이저 말고 비메이저 알트라든지 다른 뭐 잡코인이라든지 계속 가격이 뭐 하락하고만 있지, 지금 뭐 여기서 꺼질 만한 거품이 있나요? 꺼질 만한 거품이? 그래서 저는 아직 시즌 종료가 될 만한 그런 버블장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별 코인으로 좀 볼게요. 개별 코인.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더리움도 이번에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게 되면 RSI가 이번에도 그 과매도 영역인 30까지는 터치를 못했어요. 오히려 9월 말쯤에, 26일이 아니라 25일이었네요. 9월 말쯤에 하락이 됐을 때가 오히려 과매도 영역인 30을 터치를 했었는데 이번엔 터치하지 않고 현재는 46이다.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이어봤을 때 현재 위치가 57 정도, 그래서 84까지 갔을 때가 한 고점 부근이지 않을까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월봉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월봉은 이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아마 이때 2021년도는 리플이 완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이 죽고 일단 메이저 중에 한 놈이 죽으니까는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쭉 이어봤을 때 그냥 쭉 이었어요. 그때 월봉 기준으로는 한 90 정도가 고점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90까지 간다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면 주봉이든 월봉이든 조금 더 낮은 걸로 봐서 한 이때쯤이면 이제 고점이겠다 인식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팔자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분할 매도는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을 월봉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70을 넘어서는 과매수 영역에는 전혀 진입을 하지 않았다. 지금 요거잖아요. 이게 컵의 핸들 패턴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그 컵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 저항대를 넘어서느냐,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요걸로 말씀드렸죠. 바이낸스 코인으로 지금 여기를 넘어서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비록 지금 어제 해가지고 어제 오늘 빠지고 있는데, 이 급락이 나온 이후로 어제 또 사상 최고가를 새로 또 썼습니다. 그만큼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힘이 강했다. 그래서 일봉 지금 RSI를 보게 되면은 현재는 또 62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과열을 시키면서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일봉이 62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 다른 뭐 비트나 알트나 이더나 뭐 한 일봉이 한 4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바이낸스는 한 60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바이낸스 코인은 어떨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약간 들쑥날쑥 해가지고 제일 낮았던, 그러니까 과매수 영역이 지금 70인데 현재가 77이거든요. 그리고 넘어섰을 때 이때가 가장 낮았던 게 여기고 가장 높았던 데 여기를 쫙 연결했을 때 아직은 여기를 진입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요 선 사이를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 선이 지금 84네요. 84 정도. 그리고 여기가 98. 그러니까 84에서 98 정도인데 현재는 77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77이니까 과매수 영역에는 진입을 한 겁니다. 과매수 영역에는 진입을 했다. 주간 기준으로. 그러면 월간 기준으로 볼게요.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요 선 했을 때 지금 요 선을 지금 닿았죠. 아직 진입을 하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월간 기준으로 현재 84예요. 무려 84.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낸스 코인은 이제 주간으로든 월간으로든 과매수 영역에 진입은 했다. 하지만 이 선을 이제 터치를 한 거고 아직 이 진입 넘어서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매수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 코인을 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앞으로 상승분이 상대적으로는 더 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이미 과매수가 많이 된 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이 넘어서게 되면 토털2, 토털3가 다 이 중요 그 저항대를 넘어서게 될 텐데, 넘어서게 되면은 바이낸스 코인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바이낸스 코인도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7월에 넘었거든요. 7월에 넘어가지고 지금 7, 8, 9, 1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털2, 토털3, 이더리움 다 넘게 되면은 그것이 뭐 한 달짜리로 딱 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를 넘기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쁘네요. 정말 모양이. 월봉으로 보니까 딱 꺾고 지금 올라가는 컵앤핸들 패턴이. 근데 이런 컵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주요 저항대를 넘겼을 때 그 흐름이 중요한 거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리플이겠죠. 그죠? 리플도 보시게 되면은 리플도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다른 코인들은 이 RSI 30 과매도 영역을 찍질 않았는데 리플은 넘어섰습니다. 리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선을 딱 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인데 이 선 26까지 리플은 이번 하락 때 26까지 그러니까 과매도를 훨씬 아래로 찍으면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선을 쭉 거서 이만큼 하락한 적이, 이만큼 RSI가 떨어졌던 적이 언제냐, 마지막으로 언제냐를 보니까 쭉 보니까 요때예요. 요때 2023년 8월 달.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튼 이때 2023년도 8월 달. 이때 무슨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빔이 나왔다가 뭔가 있었겠죠. 2023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그죠? 어쨌든 그랬다. 그러면 일봉은 RSI가 그 과매도를 찍었는데 주봉은 지금 어떤 위치냐?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선을 이렇게 쭉 걸었습니다. 지금 RSI 과매수 영역일 때 제일 낮았던데 이 선과 높았을 때 이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47, 현재는 47을 보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슈팅이잖아요. 그럼 보시면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RSI가 한번 요 영역, 우리가 줄쳐놨던, 그러니까 이 70이 아니라 과매수 영역이 아니라 요 영역이 지금 주황색 선이 89를 살짝 넘어섰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점선이 96인데 요 사이에 살짝 넘어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 흐름이 2017년과 좀 많이 비슷하고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이 안에 진입을 했고 이게 첫 번째 슈팅, 이때 첫 번째 슈팅, 그리고 두 번째 슈팅,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 두 번째 슈팅이 나오는 요 RSI가 이렇게 넘어서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슈팅이 나올 때 RSI가 보시면 이제 화살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었다. 지금의 영역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봉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RSI도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진입했을 때가 거의 고점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7년도의 그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이렇게 두 번의 요 영역에 진입을 했고 2021년도도 두 번의 요런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소송에 눌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송 이제 다 끝났죠.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 진입을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63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과매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월봉으로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월봉까지 여기를 넘어서는지를 보기보다는 주봉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주봉으로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주봉으로 갔을 때 그 영역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하지 않았다. 월봉 기준으로도.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도 요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야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RSI를 통해 봤을 때
시즌 종료로 나올 만한 시장의 과열은 없었다. 메이저 코인 중에 유일하게 BNB 코인만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했지,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큰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 뭐 버블이 꺼질 만한, 거품이 꺼질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는 새벽 동안에 이제 이제 하워드 막스, 여러분 잘 아시죠? 닷컴 버블을 예견했던 하워드 막스 오크리트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공지능은 아직 거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 AI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과 내일 당장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블의 주요 원인은 일종의 심리적 광기라며 AI 종목들의 경우 아직까지 그런 수준의 광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지난 8월에는 이제 버블의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좀 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AI 버블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AI는 버블 장세로 가는데 코인만 나락으로 갈 수 있을까? 코인 시장만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저는 AI는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는 두 가지 축이에요. 지금 이 AI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큰 틀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터넷 안에 모바일이 있었고 AI 안에 지금 암호화폐 시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 인터넷과 모바일, 지금은 AI와 암호화폐가 이 시대를 바꾸는 이 두 가지 축이다. 그러니까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투자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투자 심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AI가 쭉쭉 지금 뻗어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AI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인장이 꺾이기라는 쉽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이제 코인 시장만의 악재가 터지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한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 보고 가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자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중국이 또 지금 관세 전쟁 이 확장판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한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탈방에도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해가지고 앞으로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이 지금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미리 좀 와가지고 29일인가요? 와가지고 1박 2일 일정 아니면은 이제 당일치기로 해가지고 와서 정작 그 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일단은 방문을 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예정했었는데, 근데 뭐 지난주 토요일날, 금요일날이었죠. 뭐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안 간다는 건 아니다 라고 또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마 지금부터라도 해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실무진 협상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밑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는지, 그러니까 서로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힙토류 한 방 날리고 중국이 날리고 또 미국도 100% 관세하겠다 한 방 날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또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그런 협상을 아마 물밑에서 작업을 할 텐데,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에이펙 정상회담 때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거기서 얘네들이 실무적인 뭐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얘네들은 그냥 악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정해놓고 나중에 발표만 하는 것이 얘네들의 그거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1년 중에 가장 그 장이 좋다라는 4분기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그 고비만 잘 넘기게 된다면 다시 시장의 움직임은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지금 이런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삼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도 일단 준비한 게 있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